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 있었던 일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야구팀이 지금 야구대표팀이죠.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앞두고 있죠? 네, 그 야구대표팀이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고척돔에서 그 이스라엘과 WBC 1라운드 A조 1차전을 치르고요. 네. 또 화요일에는 네덜란드, 목요일엔 그 대만과 2, 3차전을 갖고 조 2위 안에 들 경우엔 일본에서 열리는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2라운드는 일본에서 열리는군요. 네, 조 2위 안에 들면 그 2라운드가 일본에서 열리고요. 그 네. B조에 속한 그 아마 그 일본 쿠바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게 그 조별 리그니까 리그전이네요. 그죠? 네, 그 1라운드에서 4팀이 조 2위까지 2라운드에 진출하고요. 예. 또 2라운드에서 4팀이 맞붙어서 그 최종 3라운드가 열리는데 그 예. 3라운드는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예선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뭐 어떤 팀입니까? 다크호스입니까? 네, 그 이스라엘 선수들 대다수가 그 예. 미국에서 태어난 유태인이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거둔 39살 투수 제이슨 마키 선수가 예. 그 한국전에 선발 등판하고 네. 또 우리나라는 그 두산 투수 장원준 선수가 네. 그 이스라엘전에 선발로 나섭니다. 예. 이스라엘 선수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선수들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는 선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 전세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 애국심을 다졌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정신이, 스포츠 정신이 있어야 될 그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뭐 애국심까지,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만, 오늘 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강정호 집행유예 건이 있던데 이게 음주운전한 겁니까? 네, 그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던 네. 그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가 오늘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고요. 네. 그 앞서 강정호 선수는 지난해 12월에 그 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삼성역 사거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네. 2009년과 2011년에 이어서 음주운전 3진 아웃죄로 면허가 취소당했고요. 네. 그 원래 그 약식 기소 때는 벌금형을 구형받았었는데 예. 그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가중처벌이라고 그러지만 집행유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예. 그 거주이동에 제약은 없고요. 예. 사회활동에는 제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가드레일 들이받고 운전한 사람 바꾸고 이랬으면 이렇게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또 일부 팬들은 그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예. 또 공인이라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또 이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무대에서는 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일단 강정호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거주 이동의 제약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미국 취업 비자가 나와야 네.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 소속팀 스프링 캠프에 참가할 수 있어서 네. 일단은 그 비자 발급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교민들 중에서 영주권 가진 분들은 음주운전 했던 분들은 지금 사실 좀 걱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강정호 선수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그 예. 범죄자에 대한 그 뭐랄까요 판단 이런 여부가 굉장히 강화돼서 그럼요. 또 우려도 있는데 예. 다만 그 일단 피츠버그 구단이 나서서 시선 보증을 할 것 같고요. 예. 또 메이저리거가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비자 발급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야구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선수를 대체할 선수를 찾지 못할 경우에 이제 취업 비자도 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충분히 뛰지는 않겠나 싶은데 스페인 프로 축구에서 선수가 경기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까? 네,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수 토레스 선수가 예. 공중볼을 다투다가 그 머리부터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고요. 예. 동료들이 그 토레스 선수의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걸 막았고 다행히 토레스 선수가 병원으로 이송돼서 그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 2000년에 그 프로야구 롯데 임수혁 선수가 네. 그 경기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졌고요. 그 식물인간으로 지내다가 맞아요. 그 2010년에 그 숨을 거둔 일이 있었고, 예. 그 2011년에는 프로축구 제주공격수 신영록 선수가 그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요. 네. 다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예. 그 의식을 회복했고요. 네. 현재 재활 중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는 뭡니까 응급 조치로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는 거를 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네. 혼자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꼭 필요한 필수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꼭 이런 프로 경기 말고도 예. 일반 마라톤을 하다가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예. 좀 의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장 안에서도 좀 이런 응급 대책, 아무리 뭐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안전 대책은 세워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국내 프로축구의 경우에는 예. 그 경기장에 의료진 3명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의무화했고요. 예. 그 3분 30초간 그 15단계로 이루어진 네. 그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두 선수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또 다른 선수들의 생명이 이렇게 보호되고 또 건질 수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네, 데이터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먼저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3496번님. 특검 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할 때 빈 박스 들고 나오다가 카메라 프레시에 걸렸던 사진이 떠오릅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회복된 게 아닌데 맡겨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날씨가 좀 추운 모양이죠? 네, 좀 쌀쌀해졌네요. 예.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지난주에 중도 유권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잖아요. 네. 이들이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을 기준으로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 예. 현재 판단 유보 상태인데 예. 이 탄핵 형국에 가려져서 중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한 요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에 파문을 일으킨 키워드 하나가 갑자기 등장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판단 유보 사태의 표심을 결정할 요인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예.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내용을 보면 네. 공인인증서 제도가 국가에서 인증을 한 가지 공인인증서만 다 쓰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인데 네. 그 제도를 폐지를 하고 예. 공인인증서나 사설인증서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만들고 예. 여기다 더해서 액티브엑스는 이번에 퇴출시키면서 예. 정부에서 운영한 사이트는 플러그인이라는 거를 못하게 해서 예. 그런 액티브엑스 같은 게 애초에 자리 못 잡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이번에 공약으로 내놓았었거든요. 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제도,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 그 다음에 정부 사이트에 사용하는 플러그인, 이거 좀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이게 공인인증서라고 하면요. 예.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요즘에 모바일이나 아니면 PC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 거래할 때 마지막으로 이게 맞는지 네. 딴 사람이 몰래 이 계좌를 훔쳐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인증할 때 내가 내 자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걸 인증서 네. 그걸 공인인증서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그걸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예. 이걸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는데 예. 이게 요즘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해외에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파일로 만들게 하지 않고 네. 기업이 각자 자기 서버에서 보안을 알아서
잘 하도록 해놔서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알아서 보상을 하게 만들고요. 기업들이 알아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해놓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유난히 스미싱 같은 금융범죄가 많은 이유가 예. 공인인증서를 모두 다 쓰게 해놨기 때문에 예. 이걸 바꿔 말하면 공인인증서 하나만 뚫으면 아니면 공인인증서 암호 하나만 몰래 빼내면 모든 금융을 다 털어갈 수 있는 네. 그렇게 더 오히려 취약한 구조가 되니까 해외에 있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화해서 공인인증서 암호만 몰래 빼내면 네. 다 돈을 털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표적이 되는 또 문제가 공인인증서 제도로 인해서 또 생겼다라는 비판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짧게 액티브엑스하고 플러그인이 뭔지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사실은 공인인증서를 이거 제도로 하면 파일로 저장이 돼 놓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 이걸 설치하게 해주는 거를 또 파일을 다운받게 만들어주는 걸 돌아가는 게 액티브엑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애초에 파일을 다운받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네. 이런 일들이 없는데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또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액티브엑스를 도입했는데요. 네. 문제는 또 액티브엑스를 다 쓰다 보니 이게 취약합니다. 네. 여기에 몰래 바이러스 씌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시키기 너무 좋게 네. 그렇게 취약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비밀번호 같은 것이고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것은 비밀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네, 그런 액티브엑스나 이런 비슷한 종류로 예. 제가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거나 그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사는. 네, 그게 없으면 알아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 서버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보여주고 예. 제 컴퓨터에 아무것도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대권 뭡니까? 대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네, 이거 겁니까?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예. 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공인인증서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 그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건데 예.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 공인인증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21세기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을 보면 뭐 IT, 인터넷 여러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산업들을 발목을 잡게 하고 발전을 막는 그런 여러 규제나 기득권들, 네. 청산해야 될 그런 과거들을 통칭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말 그대로 공인인증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제발 좀 풀어주세요, 없애주세요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지만 여전히 안 없어지고 심지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직접 없애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네. 역시 안 없어져서 예. 정말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공인인증서였기 때문에 예. 이걸 없애겠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규제를 벗어나서 미래로 가겠다라는 하나의 의지로 보일 수가 있던 거고요. 예. 이런 맥락 속에서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공인인증서라는 겁니다. 이 안물안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공인인증서라는 그 폐지라는 공약이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놨던 공약들이 예. 사람들한테 어떻게 퍼지는가를 봤어요. 예. 제가 왜 공인인증서 공약이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 메시지가 나오고 이 공약이 퍼날라지는 과정을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주고받고 그들끼리 반응하는 거였다면 공인인증서에 대한 공약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고 반응을 했어요. 특히 IT 업계 사람들 40대 이하에서 굉장히 큰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안물안궁은 뭔 뜻이냐면 안 물어봤습니다. 안 궁금합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약을 내놨는데 그 공약이 나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공약을 난 달라고 한 적도 없는 네. 예를 들면 군복무 단축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굳이 전 관심 없습니다. 예. 에 더 가깝다는 거죠. 예를 들면 30대 이하에서 제가 공인인증서랑 북한이랑 대비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이슈는 40대 이하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예. 특별한 어떤 찬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공인인증서는 50대 이상에선 거의 반응이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인터넷에 친숙한 사람들 공인인증서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데 예. 나이 드신 분은 그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나 보다 뭐 불편한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지 예. 크게 와닿진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나의 삶에 와닿고 이 공약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내 삶에 전망을 주겠다라고 와닿는 첫 번째 공약이 이번에 공인인증서 공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면 그거는 30대 이하 내지는 40대 이하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네. 그리고 플러스해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입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판단 유보층에서 여태까지 반응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저는 진보 보수라는 이념 성향이 아니라 이익과 관련된 거에서 판단 유보였다고 보거든요. 이익과 관련해서요. 네. 그런데 내 삶과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가부가 있든 말든
예. 관심이 없고 나한테 와닿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없앤다는 게 공무원분들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굉장히 부처 하나가 없어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네.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없어지면 나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데 있으면 어떤데에서 사실은 영향이 뭔지 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와닿지가 네.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공인인증 내가 매일매일 쓰는 거니까 예. 당장 거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끼는 거고요. 예. 비슷한 케이스가 저는 박원순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 당선됐을 때 핵심 이슈가 무상급식이었잖아요. 예. 무상급식은 당장 애들 밥 먹을까 말까. 그 바로 와닿고 내 애들 문제인 것 같으니까 거기서는 찬반도 확실히 갈리고 예. 그게 투표 용인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예. 어떤 면에서 큰 맥락의 이야기들은 거기에서 좀 거리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이 공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으로 인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사실 이 공약의 네. 이 원조가 사실 안철수 후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2012년 대선 때 네. 안철수 캠프에서 만든 공약이었어요. 뭡니까? 그게? 그때 바로 공인인증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요. 예. 이걸 사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원조도 아니었죠. 예. 그런데 키워드 분석해 보니까 공인인증서 관련 키워드 1위가 문재인, 2위가 액티브엑스입니다. 예.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는 쌍으로 같이 있는 악의 축인 것처럼 예. 보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인물 키워드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차이가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공약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람들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거나 핵심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무상급식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도 사람들 아마 반응이 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공인인증서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얘기는 공인인증서 자체가 중요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탄핵이나 진보 보수 이런 얘기가 질렸다. 그러니까 너무 큰 담론 혹은 정치적 정쟁에 너무 지쳐서 좀 현실적인 얘기, 대통령에 대해 뭐 할 건데라는 게 궁금한데 그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와닿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이후에 공인인증서 외에 전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와닿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여러 공약들 중에 메시지 분포하는 걸 보니까 지지층 내에서 그냥 자가 발전을 하는 공약들이었다면 처음으로 이게 지지층 밖을 벗어나서 중도층하고 정치 무관심층에서도 이 공약에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여기서 이게 중도층의 표심에 변화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게 안물안궁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저도 이제 뭐 5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공인인증 많이 쓰고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서 컴퓨터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게 아직까지도 가슴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스타트업을 얘기를 좀 드리면은 예. 사회적 문화적 현상 중에 전 스타트업을 보는데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IT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꽤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뭔가 일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정부 규제입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정부에서 허가한다는 말은 정부에서 지정한 몇몇 빼고는 아무도 못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차에 관심을 안 갖거나 아예 허가도 안 해줬으면 하길 바랍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 위워크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건물을 빌려다가 네. 자기가 재임대해서 코워킹 스페이스 만들어서 벌써 수십조 원 가치의 기업이 된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는 허가해 주는데 하려면 건물을 직접 사서 해라고 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게 핵심인데 그럼 건물 산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건물주만 할 수 있다는 뜻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상 보면 현실에서 정부 규제나 아니면 그런 기존의 산업 규제에 부딪혀 본 사람들은 이 공인인증서 하나를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이런 걸 없앤다는 게 이런 맥을 알고 있구나라는 데서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소위 말해서 대권 후보들 가운데서 이야기 나오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먹거리 이야기를 할 때 주로 IT 관계된 IoT 관계된 일들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컴퓨터 의혹이 많이 필요하다면 이게 공인인증이나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이 부가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하나의 일종의 규제다. 네. 그러니까 이걸 없애줘야 된다. 네, 예를 들면 거죠? 그 일자리 10만 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은 한숨을 짓습니다. 뭐냐면 네. 학원을 만들어서 자격증 새로 만든 뒤 예. 자격증 발급 건수를 10만 개를 한 다음에 예. 10만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문 인력은
배출되지도 않고 예.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정부가 그 대선 후보가 내놓는 공약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잘 오히려 안 하고 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반응을 잘 안 하고 네. 이렇게 공인인증서 없애드릴게요라고 하니까 아 이분은 뭔가 좀 다르겠구나라는 혹은 맥을 좀 알고 있구나라고 예. 느낀다는 거죠. 안철수 쪽에서 캠프로 할까요? 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이건 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해놓은 공약 보면 사실 그런 게 꽤 많은데도 예.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출연한 얼마 전에 뭐 정치 예능 예, 프로에 예. 다 출연한 거 봤더니요. 예. 얘기 들어보면 정말 차분차분히 얘기 잘하고 예. 반응이 좋습니다. 예. 과거에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 1시간짜리 동안 보면 사람들이 예. 이 사람 괜찮다고 느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에게는 1시간짜리 기회가 없어요. 토론이나 아니면 기사론을 사실 전달할 때 그 한 문장이나 단어 가지고 딱 전달해야 되는데 네. 1시간을 들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니까 예. 이분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1시간짜리 본인을 위한 온전한 프로그램 혹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규찬 기자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공인인증과 액티브엑스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왜 대선에 중요한 공약사항이 되는지를 저는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이해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IT와 관련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분야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네.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유소를 가야 되는데 정부가 만드는 주유소가 있다면 예. 그 주유소도 갈 수 있고 예. 그냥 사설 주유소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정부가 만든 주유소면 가세요라고 하면 이게 띄엄띄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하는 거는 아무 주유소나 갈 수 있게만 해주면 저에게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네. 정부에 만든 주유소에만 가세요라고 해놓는 식의 현재 공인인증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민간 이해해 주실 기업에게는 것 같습니다. 이 허용을 안 하나요? 운영은 가능한데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해도 됩니다. 예. 대신 예.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예. 정부 주유소에서 끄는 영수증만 비용 처리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 같은 이런 지엽적인 문제 같이 보이는 절대 지엽적이지 않는 이 문제가 앞으로 ICT 산업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내용이 되겠다. 그죠? 네, 사실은 큰 그림이 잘 와닿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 딱 와닿는 하나의 포인트는 네. 큰 그림의 제목이나 아니면 몇 개 숫자보다도 예. 이렇게 하나의 와닿는 사례를 앞에 좀 풀어주면 예. 훨씬 전달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이 공인인증서처럼 다른 유권자들에게 와닿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좀. 저는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서태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좋아하는 가수를 물었을 때 서태지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 그 전까지 나이 드신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시면 그 나이대에 맞는 트로트 가수들 보통 이름을 댔는데 왜 서태지냐고 했을 때 젊은 가수라는 것하고 네. 플러스해서 당시 서태지라는 그 존재의 상징성이 네. 고등학교만 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과감히 입시제도에 벗어나서 자기의 일을 만든 사람이고 예. 그 사람이 만든 노래도 교실이대와 같이 입시제도라든지 기존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제도에 관련해서 어떤 공약도 내놓지 않아도 서태지 좋아합니다 한마디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그런 기존 교육의 폐해라든가 이런 거를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라고 와닿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와닿았나요? 네, 저는 그 당시에 나이대가 비슷해서 예. 서태지 좋아한다는 말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예,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조수했다고 봐도 될까요? 이규찬 기자는? 아니면 글쎄요, 고등학생들 물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훌륭한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정치적 의미까지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놀랐는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공인인증이나 이런 액티브엑스를 폐지한다면 민간 업체에다가 넘긴다면 문제는 없나요? 사실 그 공인인증서보다 더 나은 방법의 다양한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방법이 네.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핀테크라고 불리는 네. 이런 금융기술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기술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공인인증서 제도 때문에 이 네. 기술력을 더 발전시키거나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송금하는 방식 중에
그 스타트업 중에 토스라는 앱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거는 아무 인증 필요 없이 예. 비밀번호 몇 개만 누르면 서로 모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네. 이런 앱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씩 정착은 되고 있는데 네. 공인인증서라는 이런 제도나 딱 막혀 있으면 예. 이런 그 좀 더 손쉽고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도입 자체가 사실 어렵게 된다는 게 중국의 핀테크 하는 업체 중에서 바이두하고 알리바바하고 그다음에 탄센트 이런 업체들은 공인인증 이런 거 필요 없나요? 네, 필요 없습니다. 중국은 공인인증이 없다 그죠? 네, 중국에서는 요즘에 더 쉽게 쓰는 게 QR코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예. 관광지를 가도 그렇죠. 네, 그러면 QR코드가 딱 뜨면 내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추기만 하면 인증이 되니까 네. 노인들도 쉽게 쓸 수 있고요. 예. 카메라 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20대, 30대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스미싱 피해 주 타깃이 되는 노년층들에게 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금융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핀테크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공인인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새롭게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이규찬 기자였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는 팟빵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하고 토론 전문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황보와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많은 문자 보내주신 예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